마추픽추의 행복한 투자 전략 세 번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 10번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부터 찾아라의 이 격언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였고요. 이제 11번 11번째 이 오른손엔 재무제표 왼손엔 차트.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오른손의 재무제표라는 것은 그 실적 등등 그 재무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왼손의 차트, 그 다음에 차트. 그런데 저는 요즘에 예전에는 이제 이것을 따라 했었지만은 요즘에는 이 수급을 아주 우선시합니다. 수급. 그래서 수급을 50%,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30%, 차트는 20%, 그렇게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급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이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 모든 정보나 뭐 실적이나 공시나 그런 걸 내도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 가격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수급에는 뭐 외국인, 기관, 개인, 그 다음에 거래량 등등 그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재무제표, 차트 외에 수급을 한 가지 더 추천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을 가장 중요시 여기시고 중요히 여기셔야 돼요. 수급이 뭐 개별주도 수급이고 우량주도 수급입니다. 수급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 왼손의 차트. 그러니까 쉽게 해서 마지막에 이 재무제표로 그 기업의 그 가치를 분석을 하고 그 성장성을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차트로는 무엇을 보느냐면은 바로 매수할 시점과 매도할 시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번째는 이 양쪽 손에는 수급을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돌멩이는 뜨고 가랑잎은 가라앉는다. 이거 간단한 얘기예요. 역발상적인 생각을 하라는 뜻인데요. 보통 무거운 종목들, 대형주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대형주들은 이 수급이 많이 붙어요. 특히 이 대세상승 중에서는 대형주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개별주들이. 그리고 일반 개별주들 중에서도 아주 재무가 우량한 이 기업들, 참 채무가 거의 없는 기업도 있어요. 부채 비율이 50% 이하인 기업들. 아주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런데 주가가 상당히 낮고 안 가요. 그 이유는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지 못해서, 즉 소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각설이 중에도 명창은 있다. 13번째죠. 각설이. 특히 이제 이 업종군을 이제 얘기하면 되겠죠. 이제 각설이는 여럿을 얘기하는 거죠. 다수를. 그러니까 각설이 중에도 명창은 있다. 최근에 우리 항공업종, 여행업종 중에 항공업종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항공업종 중에서 대한민국에는 국적사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있지만은 이 대한항공이 거의 기간 산업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일어나지 못하고 실적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정부나 기타 등등 다른 이유로 인해서 주가도 내려가긴 내려갔지만 받쳐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한항공이 만약에
망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시아나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 대한항공마저 그렇게 어렵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적기 자체가 존립을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살려야 하는 그런 이 기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명창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도 나쁘고 이 차트도 보면 많이 내려와 있죠. 그렇지만은 그 대한항공은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은 다시 정상 궤도를 밟을 것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도 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명창 하나를 선취하는 거. 그래서 저도 요즘 이 대한항공을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설이 중에도 명창이 있다. 그런 명창을 찾아보시는 게 또 이 수익률에 큰 도움이 됩니다. 14번째 큰 시세 3년, 작은 시세 3개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3개월이 무엇이지요? 바로 이 분기입니다. 이 분기마다 이 실적에 의해서 시세가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커다란 이 파동은 이 한 3년에서 뭐 4년, 5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에는 리만 사태 이후 근 10년 가까이 그렇게 아주 큰 파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큰 시세 3년은 이제 그냥 그런 형태로 파동을 탄다. 뭐 개별 종목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대형 우량주도 그렇고, 3년 오르면 3년은 빠진다. 3개월 오르면 3개월은 또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즉, 한 달 오르면 한 달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잔파도는 타려고 하지 마라. 단타를 참 좋아하죠. 요즘 개인들, 이 젊은 분들이 특히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이 단기 거래를 계속 하다 보면 이익이 많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너무 잔파도를 많이 타다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제세금, 그 다음에 이 노동력, 뭐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이익이 없어요. 그리고 이 보편적으로 손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잔파도는 타려고 하지 말고 큰 시세를 보려는 얘기예요. 이제 먼저 그 코로나 1차 팬데믹 때 크게 빠졌잖아요. 그때 이 자금이 있었으면 이 빠질 때 미리 이 처리를 하고 그 자금이 이 저점에 자금이 많았으면은 크게 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큰 시세를 봐야 된다. 그 내려가는데 거기서 작게 반등을 하면 그걸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물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잔파도는 타지 않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예. 그리고 이 소득이 별로 없어요. 노력의 대가가 그닥 크지 않습니다. 한번 운이 좋아서 크게 먹었다고 쳐도 언젠가는 그만큼을 꼭 뱉어나게 되는 그런 게 이 단타이죠. 예. 이 시세는 절대 노력 없이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잔파도는 타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잔파도는 이 프로그램, 기관의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거 외에는 사실은 이익이 안 나고 이 프로그램도 거의 이익이 안 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아라.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종목만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시야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면 작지요. 우물 밖은 넓은데. 이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멀리서 그 시황을 지금 전체 글로벌적으로 이 거시적인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거를 생각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 업황 있죠, 업황. 예, 산을 보고 그 다음에 업황, 숲을 보는 거예요. 어느 업황이 괜찮을까? 근데 이미 또 많이 이 좋아진 업황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뭐 대한항공 또 이제 요새 그 예, 대중국 관련 중국 이 한한령이 해제될 거라는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고요. 시진핑이 뭐 한국을 방문할 거라는 얘기도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된 종목 많죠. 면세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업종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요새 그 예, 코스맥스를 이제 좀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먼저 코스맥스 한 20% 정도 수익 내고 예, 다시 자르고 이제 다시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시작해서 지금 오늘까지 한 몇 퍼센트 이익이 났는데요. 아까는 참 한참 잘 가는데 이 절반을 일단 컷을 했습니다. 시장 상태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산의 상태가 안 좋아서 이 절반을 팔고 절반을 놔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시 시장이 좋아지면 매수해서 이제 가려고요. 그런 식으로 산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종목 나무를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17번째가 이 쉬는 것도 투자라.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와닿는 격언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보면은 현금을 갖고 있질 못해요. 돈이 있으면 뭔가를 꼭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예. 하락장, 대세가 하락 중인데 그걸 자꾸 거래해봤자 손실만 크거든요. 그래서 쉬는 것도 사실은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잃지 않으니까. 그리고 대세 상승장에 가서 아니면 반등장에 가서 투자하는 게 그게 정답이겠죠. 예. 그래서 쉬는 것도 투자다. 쉽게 얘기해서 현금도 종목이다라는 얘기예요. 예. 현금도 항상 비중을 정해서 일정한 현금, 시드, 다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시드를 남겨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 50%, 그 다음에 시장이 화랑일 때 70%, 그래도 30%의 현금은 갖고 있자. 왜 그런 경험을 하게 됐냐면요. 이 리만 브로더스 사태 때, 그때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97년인가요? 예. 모기지 사태, 이제 미국의 모기지가 이제 자꾸 이제 어려워지고 그런 이제 뉴스가 나고 그럴 때 외인이 엄청 팔았어요. 거의 뭐 한 90조 이렇게 팔았었는데, 그 전에 이제 청산을 하고 쭉 내려앉았잖아요. 내려앉아갖고 무엇입니까? 그 리만 브로더스가 파산하면서 이제 다시 우리 시장은 거의 절반 가까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절반 가까이 빠진 게 전에 이제 벌써 매수해가 그때 워런 버핏도 아마 그때 좀 한 30% 정도 손실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추매하는 분들은 그런 면이 있어요. 예기치 않은 문제 때문에 이제 손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장기 투자를 하고 분할 매수를 하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게 어려움은 겪지 않고 시드를 항상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1500에서 거의 800이 하죠. 900이 무너졌었죠. 그때부터 이제 외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해왔죠. 그래서 그 시드가 남은 시드로 마지막 30%도 남았으면은 마지막
이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도 30%는 남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락장에서는 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현금을 한 70%를 남겨놓고 이 시장이 돌아설 때를 기다리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전체 현금을 만들어 놓으면 더욱 좋겠죠. 예. 그래서 이 쉬는 것도 투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젊은 시세는 눈을 감고도 살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근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이 급등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그 기간에 거의 크게 빚을 발하지 못하다가 요새 이제 다시 이 반등하는, 그러니까 꾸준히 그동안에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조정을 주다가 요새 반등하는 종목들이 꽤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 그게 이제 반등을 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이제 거의 지금 예전에 팬데믹에 대한 이제 악재가 많이 해소가 된 셈이에요. 코로나는 계속 지속되지만 그 당시처럼 그렇게 우왕좌왕하거나 그렇게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받아들이고 락다운을 안 시킵니다. 지금은 다른 주요국들,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당히 형편이 좋은데 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왜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마찬가지다. 그래갖고 국민들도 락다운을 반대하고 나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는 점점 우리하고 친숙해질 겁니다. 예, 독감처럼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다시 솟아오르는 종목들, 특히 연기금이나 외인이 합작해서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은요, 지금 시세를 바짝 세우려고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바로 젊은 시세. 그거는 그냥 앞뒤 생각할 거 없다. 이제 우량 주면은 사둬라. 대한항공, 뭐 현대제철이나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요새 와서 갑자기 떴죠. 예, 그런 종목들 장기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요새 조선도 이제 움직입니다. 예, 그동안에 너무 이제 오랫동안 눌려있던 종목들, 올라설 때 그게 바로 젊은 시세가 됩니다. 눈을 감고도 살아. 19번째, 태어난 날이 멀수록 속도는 줄어든다. 그 뜻은 뭐냐면요, 이 상승 추세인 종목이 상승 추세를 잡으면 급하게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가서 보통 기준선하고 이격이 멀어지죠. 이격이 멀어지면요, 어떻게 해요? 올라가던 속도가 꺾이기 시작해요.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또 하락하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급락을 해요. 3단계 뭐 이렇게 급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하락하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가다가 그 하락 속도가 줄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태어난 날 하락이나 상승이나 쉽게 해서 젊은 시세가 됐을 때 점점 올라가면서 급등을 하게 된다. 그게 또 오랫동안 이렇게 상승하다 보면은 다시 급락한다. 이 파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동. 그래서 항상 파동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날이 멀수록 속도는 줄어든다. 저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에 보면 뭐죠? 몇 번째나요? 지금 아직 하지 않았네요. 예. 그리고 20번째,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다. 쉽게 얘기해서 저점에서의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면 상승이 됩니다. 상승을 합니다. 또 고점에서 음봉이 터지고 거래가 활발해지면 봉이 커지죠. 봉이 커지면서 음봉이 잦으면 거기가 고점이 되고요. 저점에서 이렇게 단봉으로 쭉 가다가 옆으로 평행선을 그리다가 봉이 갑자기
양봉이 커지면서 거래량이 붙고 또 이 거래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이 양봉의 수가 많아질 때는 바로 이 반등의 이 단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다라는 그런 격언이고요. 또 이게 바로 어떤 맥락이냐면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